계산기 구현에 필요한 스택의 구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포스트픽스 캘큘레이터에서 그 데이터 레이어에 해당하는 게 스택인데, 이 스택을 구현할 때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설계를 하기 위해서 스택을 설계할 때 몇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. 우선 첫 번째, 스택 객체가 여러 개 이어야 되는가? 여러 개의 스택 객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?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, 스택 클래스는 사실 STL에 보면은 제가 C++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C++에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있죠. 그 STL에는 스택이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. 잘 구현되어 있죠. 뭐 저희가 스택을 만들어 봐야 STL보다 좀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긴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필요한 경우는 STL에 있는 스택을 쓰는 게 맞는데, 이번 경우에는 어떨까요? 저희가 스택을 재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아니라면 그냥 STL에 있는 스택을 그냥 쓰면 되겠죠. 네.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가 자체 구현을 한다면 그 스택 클래스는 제너릭 해야 되느냐,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뭐 굉장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스택을 만들어야 되느냐,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왜냐면 범용적인 클래스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스페시픽한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범용적인 클래스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해서 많은 리소스를 투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. 분명히 저희가 이거는 딱 요 경우에만 쓰일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, 이거는 범용적이기보다는 그냥 딱 그 케이스에 맞는 스페시픽한 구현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스택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인데요. 몇 개의 객체가 있어야겠는가? 스택은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계산기에 있어서 여러 개의 스택이 있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. 어플리케이션 전체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스택이 존재하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스택 자체는 커맨드 디스패처라든가 UI라든가 이런 것들이 액세스를 사용을 하는데, 이런 것들이 어떤 컨커런트하게 동시적으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접근되는 게 아닙니다. 계산기가 뭐 그 정도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구현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접근될 필요가 없겠죠.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스택 클래스는 단 하나이면서 뭐 동시성 문제를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스택 클래스에 대한 구현은 싱글턴으로 구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싱글턴 패턴을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스택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이 될 텐데, 이게 데이터 레이어지 않습니까? 생각을 해보시면 이 데이터 레이어에 뭔가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유저 인터페이스 레이어로 전달을 해야 되죠. 그래야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그 이벤트를 수신해서 자기가 디스플레이 되는, 프레젠테이션 되는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럼 스택에 직접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? 그건 아니죠.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이터 레이어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무관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. 그 말은 유저 인터페이스에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게 뭐 어떤 멤버 함수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게 단지 그 도메인 모델을 구현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얘가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자기가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을 통지를 할 것이냐,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observer 패턴이죠. 스택은 자기가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만을, 이벤트만을 통지를 하면 될 것이고,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이벤트에 등록을 해서 subscribe 해서 그 이벤트를 수신하면 뭔가 거기에 따른 액션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, 이 문제가
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내가 직접 나의 스택 클래스를 구현을 해야 할 것이냐, 아니면 STL에 있는 스택 클래스를 쓸 것이냐. 자, STL에 있는 스택 클래스를 쓰게 되면 그 STL의 어떤 푸시나 팝이나 클리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를 통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STL은 정말 순수하게 자료 구조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능이 없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이벤트, 이런 함수들이 호출이 됐을 때 또는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고유한 스택 클래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 스택 클래스를 만들 때 저희가 밑바닥부터 이걸 다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? 아니죠. 이미 만들어져 있는 STL의 클래스를 재사용을 하면 됩니다. 예, STL에 있는 스택을 재사용을 해도 되고요. 근데 저희 스택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 요 케이스에는 데크를 사용을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스택이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사용자한테 디스플레이 해줄 때 스택에 있는 마지막 원소, 탑에 있는 원소만을 출력하기보다는 탑에 있는 몇 개의 원소를 동시에 출력하는 게 좀 더 사용자한테 도움이 될 건데, STL에 있는 스택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면서 삽입 삭제, 좀 원활한 데크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도록 했습니다. 또 결국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, 그럼 이 스택 클래스는 제너릭 해야 되느냐? 그렇진 않죠. 저희가 이 계산기에서 사용할 자료는 딱 자료형 더블형 하나만을 구현을 할 겁니다. 가장 큰 표현할 수 있는 숫자, 빌트인 데이터 타입 중에 가장 큰 더블을 써서 이 스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너릭하게 구현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그 옵저버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고베 디자인 패턴 같은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. 근데 사실 그거는 개념만을 나타내는 경우고, 그 고베 디자인 패턴 서적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드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벤트를 통제할 때 몇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이 이벤트를 통제하는 방법, 풀 모델이냐, 푸시 모델이냐 부터 시작을 해서 이벤트를 수신하는 주체가 이게 어디서 온 이벤트고 또 어떤 이벤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옵저버 패턴은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옵저버 패턴을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현을 해서 써봤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구현 방법으로 옵저버 패턴을 구현을 해봤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최근에는 가장 그래도 적당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시그널 객체를 사용합니다. 하는 게 시그널 객체, 최근에 이제 부스트 라이브러리에는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제 좀 추가가 됐는데 아직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게 추가되기 전에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부스트에 있는 걸 쓰지는 않고 별도의 시그널 객체를 작성을 해서 쓰는데, 시그널은 뭐 Qt 같은 라이브러리 UI 플랫폼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브젝트 A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통제해야 한다면 오브젝트 A에는 어떤 특정 시그널을 하나 디파인을 해둡니다. 그리고 오브젝트 B에서는 그 시그널에 링크할 그 슬롯 메서드를 구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 오브젝트 B에 있는 이 슬롯 메서드를 이 오브젝트 A에 있는 시그널에 링크를 해두면 시그널을 emit, 즉 시그널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 슬롯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방식이죠.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A가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굳이 파생하지 않아도 되고요. 지저분하죠. 그렇죠? 그리고 또 오브젝트 B도 어떤 객체로부터 내가 뭐 여기서 특별한 인터페이스에서부터 파생될 필요가 없고요. 그냥 멤버 펑션 아무거나 디파인 해놓고 슬롯 메서드 그거를 그냥 여기 있는 시그널 오브젝트 A에 있는 요 시그널에다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
그리고 또 하나 스택 클래스의 내부를 보면 이 자료 구조를 스택을 쓸지 데크를 쓸지 사실 뭐 데크를 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. 자료 구조를 뭘 쓸지 이거는 뭐 안에서 구현에 따른 얘기고 그 구현 자체는 내부로 숨기는 게 좋겠죠. 이 내부 구현의 내부를 숨기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핀플리디엄입니다. 핀플리디엄 같은 경우는 C++에서 이제 언어적인 특성을 때문에 이제 필요한 방법인데 다른 이제 뭐 C샵이나 이런 쪽의 랭귀지에서는 굳이 이런 이디엄 같은 게 필요가 없죠. 핀플리디엄, 핀플은 Pointer is Implementation이라는 그 문장의 약자인데요. 브릿지 디자인 패턴의 브릿지 패턴의 C++ 구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핀플의 가장 큰 장점은 코드의 내부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. 즉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를 모조리 안쪽으로 숨겨서 밖에는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내보내준다는 장점이 있고, 또 하나 장점은 클래스 간의 종속성을 줄여줍니다. 자, 이 왼쪽에 있는 클래스 A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는 이 클래스는 벡터, 맵 이런 것도,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 함수에 어떤 인자들이 필요했다면 그 인자의 클래스들 이런 종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 자체를 안으로 숨겨버리게 되니까 이 클래스 A에 대한 종속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또 그 종속성은 이 헤더 파일이 아니라 소스 파일, CPP 파일 안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. 헤더 파일의 종속성이 있는 것과 CPP 파일의 종속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. 예, CPP 파일은 해당 그 CPP 파일 하나만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헤더 파일에 있는 종속성은 그 헤더를 인클루드하는 다른 모든 헤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종속성을 CPP 파일로 옮기는 것들은, 구현 파일로 옮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 그 핀플리디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캔 마이어스의 그 Effective C++라는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스택 인터페이스입니다. 예,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구현 시간에 차근차근 하나씩 구현을 해보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.